이렇게 종종 이 친구의 소개로 상간자를 만나서 불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이럴 때 그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라는 사람이 정말 원수처럼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원수처럼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원수 맞죠, 사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해서 정말 뭐 미끼 보고 덥석 물어버리는 물고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불륜행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당시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그러한 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도 거기에 동조해서 불륜행위를 한 것이지 꼭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해서 불륜행위를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내재된 끼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꼭 친구의 소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끼가 나올 때가 있겠죠. 결국 그 사람의 인성 문제인 것이지 꼭 누구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제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남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말 안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는 몰랐죠. 이제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이제 아내의 손이 이제 덜 필요하니까 이 아내가 또 굉장히 그 상황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또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러한 공허함, 무기력감 이러한 것들을 느끼시는 아내분들이 좀 덜어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아내는 언제부턴가 마치 방학 때 숙제 밀려서 막 벼락치기 숙제를 하는 아이처럼 그냥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엄청 만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는 남편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엔 이미 수년 전에 이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남편이 도박에 미쳐서 재산을 탁 탕진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원래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남편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내가 다 얘기를 해줬대요. 뭐 부부니까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럴 때는 그나마 좀 사이가 이제 좋았을 때였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막 늦게 귀가를 하고 또 외출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텅 빈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날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남편은 솔직히 싫죠. 그래서 밤늦게 들어온 아내한테 남편이 또 잔소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아내는 약간 좀 미안해 하면서 그래도 남편의 눈치를 좀 보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저러고 돌아다니다가 말겠지 뭐 하고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점점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밤 12시 전에는 들어오던 사람이 뭐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친구들 탓을 합니다. 남편이 뭐 홧김에 하는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 왜 그런 수준 떨어지는 애들, 왜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애들만 만나고 다니느냐. 네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자꾸 그런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냐. 그러니까 네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툭 하면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사람 좀 가려서 만나라. 이제 이런 잔소리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했죠. 그 친구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도 없고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그 재미에 붙여서 그렇게 하고 사는데, 아니 너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어울리면서 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제 아무래도 뭐 남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아내도 그때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고 조용히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가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남편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아내를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아내한테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꼭 뭐 1박을 하진 않더라도 뭐 하루 날 잡아서 좀 바람 좀 쐬고 다니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더랍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재미로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남편이 이 말 듣고 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내한테 어디 가자라는 말을 못했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아내는요 계속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술 먹고 돌아다니고 툭 하면 새벽에 들어오고. 그 당시 남편이 봤을 때 그랬대요. 아내가 온통 이 바깥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더랍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굉장히 좀 불안해 보였대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남편은 더더욱더 이제 아내의 친구들을 싫어하게 된 거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냥 다들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모여서 술 먹고 다니고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러 다니는 이제 그러한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고, 그 끌어들여야 되는 대상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자기 아내가 너무 순진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게, 자기 아내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냥 술 먹고 다니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오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들도 껴있더란 얘기예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자기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살았거든요. 하긴 맞아요. 이 정도 믿음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정상적인 부부가 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는요, 이 평소에 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차분하고 신중하고 순진해서 이러고 다닐 거라는 생각은 진짜 눈꼽만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많이 늦었어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남편이 이제 뒤늦게 알고 이를 좀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내는 그 전에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뭐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했겠죠. 내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한다 어쩐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절대로 이제 나오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살아라 하겠냐고요. 그냥 남편에 대한 비난을 이제 같이 했겠죠, 싸잡아서. 아무튼 이렇게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제 아내도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사실도 남편이 알게 됐고, 이러니까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말 그대로 이제 가정 파탄이 온 것이죠. 남편은 정말 그랬어요. 이 가정이 깨진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설득을 했답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러지 말아라. 그러나 아내는 이 남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이렇게 살 권리 있어. 이러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그냥 그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아내한테, 야, 너 여기서 밀리면 너 계속 기죽어서 살아야 돼. 당당하게 맞서. 아마 이렇게 좀 시켰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이들 그러니까요. 왜냐면 친구들이 사실상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요, 내 친구가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보다 좀 자기 자신보다는 좀 떨어지게 사는 걸 원하는 못된 심리가 있기도 하거든요.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좀 사악합니다. 뭐 겉으로는 뭐 친구를 위한다 어쩐다라고는 하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하는 친구들은 뭐 거의 더 그렇죠. 결국 이들 부부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이혼할 당시에는요, 아내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준다면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아내는요, 이 남편과의 이혼을 그렇게 겁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려면 하라, 그냥 이거였겠죠. 하긴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정말 지겹고 싫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 남편은 계속 하지 말라라는 말만 하니까 그 남편하고 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서슴지 않고 이혼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아내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생활의 안정도 되찾고, 무엇보다 이제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편안한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딱 그게 느껴지더랍니다. 자신의 아내가 왜 저런 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저렇게 어울리고 다니나, 왜 수준 떨어지는 저런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 그래, 그냥 똑같아서 그러고 다닌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아내가 자기가 그동안 쭉 보아왔던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 그리고 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점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자기가 수준 높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끼리끼리 너희들이 그러니까 똑같아서 그렇게 다녔던 거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어떤 인격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은요,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러고 다녔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아내 역시 그 친구들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이 가정 파탄을 야기시키는 유책 배우자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남편이 그랬대요. 살면서도 이 아내의 지적 수준이 딱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었답니다. 남편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계속 아내를 좀 높게 평가를 하면서 살았던 거죠. 존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딱 그 수준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또 다른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는요, 아예 입버릇처럼 모여서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남편이 항상 이랬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아내였어요. 아니, 좋은 마음 자세죠. 부부가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믿으면서 정말 이상적인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는 조금 심했어요. 자기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아내는요, 아니래. 자기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그게 맞는 거래.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자기 남편밖에 몰라,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남자 동창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만날 때마다 어느 이제 술집을 자주 갔었나 봐요. 근데 그 술집에서 알게 된 여자 종업원하고 남편이 불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 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내의 성격상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 술집을 찾아가서 그 상간녀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다른 여종업원이 있는데 그 여종업원도 자기 남편의 친구하고 또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내는요, 그 친구를 정말 개새끼 취급을 했어요. 내 남편은 정말 강직하고 고지식하고 항상 좋은 인성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저 친구 잘못 만나서 저 친구 때문에 같이 바람을 피게 됐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상간녀가 이렇게 말하는 폼새를 보면 정말 수준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어떠한 그런 대화 수준이라서 내 남편이 이런 여자를 계속 만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요, 남편이 항상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해,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간녀하고 끝내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과 그 친구 그리고 상간녀와 같이 만나는 그 여종업원 넷이서 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걸리자 이제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봤을 때 그동안 내가 존경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남편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슨 길거리 개새끼 같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수준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보이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강직한 성격이고, 이러한 성격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아무튼 이 남편이 그 이후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일찍 얘기를 안 하고 이 아내의 잘못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보면은 뭐 생각 없이 불륜 행위하는 이 남편들하고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했었던 그런 점들을 쭉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바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런 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면서 이제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내 남편 하는 아내가 저 새끼 개새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남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쓰레기라고 했어요. 쓰레기. 내가 저런 새끼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지껏 저걸 믿고 살았다라는. 그러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친구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유부남이었는데 결국 그 친구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게 된다면 분명히 자기 남편
싸잡아서 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랬죠. 결국은 너희들이 똑같으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구나. 내 남편이 네 말에 현혹돼서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들 부부는 이렇게 이혼했어요. 이게 부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몰라서 살 때는요, 내 배우자, 내 아이들의 부모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를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지적 수준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부부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막상 안 좋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을 경우, 이게 뭐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똑같이 자기 자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지조 있고 심성이 바른 배우자가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불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만큼 끼가 있으니까 끼리끼리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러고 다녔던 것이지,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그러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친구들이 아무리 꼬셔도요, 자기가 싫다고 하는 건 안 해요. 그냥 똑같으니까 그러고 다녔던 겁니다. 사실은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이 강남 간다는 말은 있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따라서 강남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러고 다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전 많이 듭니다. 끝.